환경이 많음에 따라 여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광 통행량 증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면서 야간 근로, 외출 등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간 통행 불안감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야간 보행 시 느끼는 불안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증가입니다. 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주거지 주변 안전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이 정책에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셉테드입니다. 셉테드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이론으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론입니다. 1, 2, 3세대 셉테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세대 셉테드는 물리적 환경을 통한 범죄 기회를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CCTV, 비상벨,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2세대 셉테드란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 감시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찰 및 모니터링단 운영, 지자체, 경찰,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셉테드란 지속 가능성과 스마트 기술, 지역 복지의 통합으로 안심의 앱과 통합된 도시 안전 시스템, 노후지 개선 등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일상활동 이론입니다. 일상활동 이론이란 일상적 활동 범위 내에서 범죄 기회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동기 있는 범죄자, 적절한 범죄 대상, 감시의 부재 이 세 가지 요소가 시간과 공간 상으로 만났을 때 범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성 혼자 귀가하는 이 시간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기 쉬운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제도적 대응 미비, 예산 및 인력 자원 불균형, 치안 공백, 사후 중심의 대응 정책, 책임 분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집행 방안 중 기술적 측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하는 관제센터를 연계하고, 또 지능형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험 발생 시 즉시 신고 가능하게 하며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안심이 앱을 별도 운영하여서 실시간으로 위치 공유, 안심 경로 추천, 귀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범죄 예방 주체 간 협업 체계의 구성입니다. 편의점 등 지정된 곳에 위기 상황 시 긴급 대피하여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안심 귀가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 안심 지킴이 집 운영되고 있고, 평일 밤 10시부터 오전 2시경 범죄 취약 지역을 통행할 시 신청을 통해 스카우터가 주거지까지 동행하는 여성 안심기가 스카우트 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자율방범대와 경찰 혹은 안심마을 보안관이 평일 야간에 합동 순찰을 도는 합동 야간 순찰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 공공 디자인이란 칙칙하고 방치되어 위험한 공간을 범죄 예방 디자인의 기준에 맞춰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조명, 안내판, CCTV, 비상벨 등 여성 안심 기갑길의 필요한 시설물 또한 설치하여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여성 안심 마을 만들기 협의체에 참여하여 현장 개선안을 도출하기도 하고, 안심이 앱을 이용하여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성 안심 기갑길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고, 시각적 물리적 요소를 통해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치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셉테드 원칙과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삼각형을 기반으로 범죄 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정책의 주된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집행 현안을 살펴보면 2013년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어 여성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지만 지역별로 집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광역시별로 비교해봤을 때 조성 범위, 기술 도입 수준, 정책 집행 강도 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중점적으로 집행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2013년 여성안심특별시를 선언하며 3.0 대책을 선언하였고,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도입되어
CCTV 설치, 가로등 개선, 보안경비원 배치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2016년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되었고 이때부터 세테드 기반의 방범시설,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 집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지정된 여성안심기각길은 총 362개로 보안등 13개, CCTV 4개, 112 안내 표지판 5개, 비상벨 3개가 평균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 집행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된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되었고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마포구에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동작구에서는 생활안정지원사업, 불량주거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반려견 순찰대가 최초로 시범 운영되어 현재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평가 방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가설을 여성안심기각길 조성 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은 저활성화된 지역보다 치안 수준이 높을 것이고 여성의 야간 기가 시 범죄 두려움 수준이 낮을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험 설계 유형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므로 보자기 배정이 불가능해 집단을 임의적으로 나누지 않고 실험 통제 집단에 준하는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준실험 설계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이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치안 수준과 집단 내 개인의 범죄 두려움을 비교하여 사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분석 단위는 치안 수준은 집단, 범죄 두려움은 개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치안 수준의 실험 집단은 서울시내 여성안심기각길 조성 사업이 활성화된 행정도, 통제 집단은 저활성화된 행정도, 범죄 두려움의 실험 통제 집단은 치안 수준과 동일한 전제의 행정동네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얘들아 교양 가야 되는 사람 지금 나가 그러고 후딱 가. 평가는 다 해놓고. 다음으로 개념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여성안심기각길 조성사업 활성화 여부이고 중속변수는 치안 수준과 범죄 두려움 수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치안 수준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서 제공하는 치안안전 등급을 의미하고 범죄 두려움 수준은 최근 1년간 여성이 야간 통행 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범죄 두려움 수준은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기각길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야간은 경찰청 통계에 의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밤 10시에서 새벽 3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통제 변수는 연령대, 기간시간, 주거 형태, 기각길 환경인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작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시행 여부의 경우 사업이 활성화된 행정동을 1, 저활성화된 행정동을 0으로 보호하여 이산형 독립변수를 측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치안 수준 측정의 경우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서 제공하는 치안안전 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조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 수준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 한 항목을 2분형 측정하였고 일반적 두려움 2항목과 구체적 두려움 5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총 8항목을 측정하였습니다. 준실험 설계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적절하지만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내적 타당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 수준 통제 변수로 거주 중인 행정동, 연령대, 가구 구성원, 기가 시간대, 거주주택의 유형, 거주기간을 일반 사항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집단과 표집 방식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전체로 잡았으며 집단 구분의 경우 치안 수준은 서울시 내 여성안심기각길 조성사업이 활성화된 행정동을 실험 집단, 저활성화된 행정동을 통제 집단으로 잡았습니다. 범죄 두려움 수준의 경우 서울시 내 여성안심기각길 조성사업이 활성화된 행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실험 집단, 저활성화된 행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통제 집단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단순 무작위 방법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였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각각 서울시 내 5행정동을 선정하여 각 집단마다 300명씩 총 600명의 여성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료 수집 방안입니다. 저희 조는 치안 수준과 범죄 두려움 수준을 정량적 수집 방안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치안 수준은 생활안전지도와 범죄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조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범죄 두려움입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각각에게 설문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데요.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 사항, 범죄 두려움, 거주 지역의 안전도, 자기방어 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지 구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항은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 통제 변수를 여기 일반 사항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다음으로 범죄 두려움입니다. 저희는 일반적 두려움 3개 문항, 구체적 두려움, 범죄 유형별로 총 5개 문항으로 전체적으로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일반적 두려움의 범죄 피해 걱정 여부를 2항 척도로 측정하였고요. 나머지의 문항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거주 지역의 안전도 항목입니다. 한 개의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할 것이고요. 자기방어 효능감 또한 한 개의 항목에 대해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량적 자료를 양적 분석 방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치안 수준은 생활안전 지도 데이터를 통해 사업 활성화 여부에 따라 행정동별로 치안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맨 밑은 이유 검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구분된 것을 1부터 10으로 수치화를 해서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P값이 도출됩니다. 이때 도출되는 P값을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이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이 요청해서 제공받은 범죄 발생 통계 자료를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을 기준으로 인구 정규화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동별 여성 대상 범죄 발생률을 똑같이 생활안전지도 데이터처럼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맨 밑은 이유 검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1부터 10으로 수치화해서 P값이 도출되겠죠? 다음으로 범죄 두려움은 설문조사 문항별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 사항은 주요 통제 변수를 집어넣었다고 했듯이 응답자들의 응답별로 범죄 두려움의 수준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 두려움은 총 3개의 문항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2항 척도로 측정한 범죄 피해 걱정 여부에 대한 응답자 수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A, B, C, D로 구분해서 교차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나머지 2개의 문항은 어떡할까요? 독립표본 T검정 중에 총점 분석 방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그대로 엑셀에 입력을 하게 될 것인데요. B, C에는 실험 집단의 문항 응답을 수치화하고 EF에는 통제 집단의 문항을 수치화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D열에는 실험 집단의 총점, 그리고 G열에는 통제 집단의 총점을 입력해서 최종적으로 T테스트 함수를 사용하여 P값을 도출해냅니다. 이때 도출되는 P값으로도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 중에 문항별 분석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까랑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거는 총점을 계산하지 않고 문항별로 각각의 응답을 수치화해서 문항별 P값을 도출해냅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 유형별로 범죄 두려움의 수준을 조금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평가 수행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명의 인원에서 함께 평가를 수행하고자 할 것이고요. 가설 설정의 단계부터 결론 도출 및 보고의 과정까지 거치고자 합니다. 특히나 자료 수집 과정은 전문 조사기관의 의뢰, QR코드 홍보물 부착, SNS 게시물 게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것인데요. QR코드 홍보물 부착은 직접 해당 행정동에 방문해서 홍보물을 부착할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5주의 기간을 잡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3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